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잘 안 들리는 부분 유추해서 듣기입니다. 화자의 말을 듣게 되죠. 누군가는 말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한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럼 들은 말이 귀로 들어가서는 이제 세포가 우리 두뇌로 이렇게 전달해 주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두뇌는 소리 정보를 의미 정보로 전환하여 최종적인 어떤 의미로 이렇게 포장해서 만들어내겠죠. 그 결과물을요. 근데 그 3번에서 화자의 음성 정보가 청자의 입장에서 완벽한 의미 정보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조건들을 보면요. 첫 번째, 화자가 발화하는 모든 단어의 발음이 완벽하여 다른 단어와의 혼돈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단어 하나를 얘기했는데 그 단어를 말하는 화자가 뭔가 이렇게 뭐 좀 구강 구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게 뭐 이빨이 하나 빠졌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잘못 전달되면은 듣는 사람이 엉뚱한 단어로 알아듣겠죠.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최소한. 두 번째, 청자가 화자의 말을 물리적으로 100% 받아들이는데 장애 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시끄러운 어떤 장소에서 막 서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주위의 소음이 크면은 안 들리게 되죠. 우리말에서도 그런 어떤 방해 요소가 있으면은 잘 안 들리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자가 화자가 말한 단어들과 문장을 구성하는 문법에 대해 익숙하거나 숙달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그 어떤 그 전체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말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문법 체계가 있죠. 그 문법 체계에 대해서 숙달이 되어 있어야 그거를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길동아, 할아버지께 가서 진지랑 약주 준비되었다고 말씀드려. 그랬더니 이제 유치원생 아들 입장에서는 진지랑 약주랑 이런 말을 이제 뭐 평소에 뭐 들어본 게 아니라 처음 이제 엄마가 그런 얘기 했다고 봤을 때요. 그 뭐가 준비되었다고요? 이렇게 당장 진지란 말과 약주란 말이 머릿속에 없으니까 못 알아듣고 이제 저렇게 대묻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있는 그런 유치원 교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 이제 교수님이 유치원 그 생들에게 뭐 이렇게 강의를 해주려고 이제 오셨다고 봅시다.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요. 그래서 교수님이 딱 막 떠들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진정이 안 되니까 이제 뭐 강의를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모든 문자 언어가 지구상에서 갑자기 소멸하고 사람들은 글 쓰는 법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는 전제하에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라고 하니까 떠들던 유치원생들이 눈을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두고는 그 교수님을 쳐다보면서 막 그냥 머릿속에 그냥 물음표들이 저렇게 막 생긴 상태가 되겠죠. 제주공항에서 서울 뭐 사람이 이제 도착했다고 이제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현지인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비행 마중 나왔다고 봤을 때요. 그래서 그 제주도 현지인이 뭐 혼자 없어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없어요는 뭐 어서 오세요 뭐 이런 뜻이죠. 뭐 제주도 말로 뭐 어서 오세요라는 뜻인데 이제 저도 뭐 혼자 없어요를 뭐 거의 뭐 최근에 무슨 뜻인지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아니요 일행이랑 같이 왔어요. 이제 혼자라는 게 혼자란 말로 이제 착각해서 들리게 되죠. 혼자 오셨어요? 이렇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일행이랑 같이 왔어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영어 단어들을 정확히 청취를 못해서 영어를 잘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내가 단어 실력이 어휘 실력이 딸려서 잘 못 들어. 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이렇게 같이 얘기해보거나 지도해봐도요. 하지만 청해력이 아주 약한 학생들에게 못 알아듣는 내용의 스크립트를 제공해주고 독해를 한번 해보라고 했을 때 그때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귀로 듣고 잘 이해 못한 것을 스크립트를 줬더니 읽어보고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독해 실력이 딸리는 거죠. 독해 실력이 딸리는 경우에도 막, 조금 이제, 예? 좀 쑥스러우니까, 내가 좀, 듣기 훈련이 안 됐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얼버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전체적인 어떤 영어 실력이, 조금 높다면은 영어의 어떤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부분이 어떤 조금 비슷하게 더 올라가는 것이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영어 실력이 좀 낮은 거에 대한 어떤 좀 변명으로 이렇게 난 듣기가 좀 약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를 제대로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100% 영어를 듣고 알아듣는다는 것은 물리적 청취가 차지하는 부분이 50%, 그 다음에 맥락적 청취가 25%, 문법적 청취가 25%라고 한번 제가 그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말을 정확히 알아듣는 것조차도 사실은 100% 물리적 청취를 잘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았죠. 그죠? 잘 들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으면 이해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영어 청취도 잘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문법적 지식과 문맥 유추를 통해 빠진 부분을 복원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에피소드에서 주구장창 그냥 1년 내내 그냥 미국 방송만 들었더니 그냥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내 귀를 어떤 영어 음에다가 계속 노출을 시켰더니 언젠가 이렇게 득도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확 들렸다, 광채가 보이면서 막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뭔가 잘 안 들릴 때 체계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청취 레벨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또 학생들 지도하실 때도 그 학생들의 어떤 성향과 레벨을 정확히 측정하셔서 거기에 맞는 어떤 추가적 훈련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듣기를 온전한 상태로 이렇게 올려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빠진 부분을 복원해서 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 복원해야 될 부분이 맥락적으로, 그죠? 얘기하고 있는 전체 상황에서 어떤 못 알아듣는 부분이 생겼는데, 앞에 이런 단어가 지나갔으니까, 여기는 이런 내용의 단어가 오겠지라고 이렇게 맥락적으로 유추하는 부분이 25%고요. 그 다음에 뭔가 빨리 후다닥 지나갔는데 못 알아듣지만 문법적인 어떤 머릿속에 틀이 있죠. 그 틀로 문법적 청취와 맥락적 청취를 이제 간단하게 세 문장을 가지고 제가 한번 그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제가 그 별표된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못 알아들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눈에 제시된 where는 물리적으로 정확히 캐치한 부분이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세 단어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법적 실력을 동원하시고 그다음에 맥락적으로 이런 단어가 들어왔겠지, 이런 문장 성분이 들어왔겠지라고 이렇게 유추하시면서 채워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채워보세요. Where been? Where been? Where been? 자, 어떻게 잘 채워놓으셨나요? 자,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Where have you been 이었습니다. Where have you been 이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거를 정확하게 Where have you been 이라고 복원해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교수님이 방금 where 하고 bean만 발음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이 두 단어 한번 발음해 볼까요?
where been, where been. 그럼 같이 한번 바로 해볼까요? Where have you been? Where have you been? Where have you been? 결국은 이 where하고 been을 들었다는 것은요. 영어에서 이 been이라는 게 과거 분사죠. 그죠? 과거 분사가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지금은 그 제대로 된 어떤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문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분사라는 것은 비동사와 결합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완료 시제를 만들기 위해서 have와 결합하든지 둘 중에 하나와 결합해야지만 이 문장 안에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een을 정확히 들으신 분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어떤 문법적인 어떤 체계에 의해서 그러면은 앞에 have가 있을 거다라고 복원하시는 거죠. 문법적으로요.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이 you에 대해서는요. 모든 문장은 최소한 주어 동사로 구성돼야 된다라는 어떤 영어의 어떤 문법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도요. 내가 상대방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전부 유겠지 하고 상황적으로 그렇죠? 상황적으로 상황이란 건 그 맥락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요. 그 맥락적으로 you를 집어넣어서 주어를 챙겨서 들으시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문법적 청취와 맥락적 청취라는 거죠. 간단한 문장 하나 가지고 해봤지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문 현상 때문에 이 원어민 입장에서 Where have you been? 이렇게 똑바로 이제 발음을 다 할 수는 없죠. 빨리 스피디하게 얘기할 때는 어떤 단어들의 어떤 그런 연음이 심해지고 축약 현상이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Where been? Where been? 이렇게 굳이 빨리 하시려고 그래도 Where have you been? 이렇게 해버리면은 상당히 그 좋은 기관에 어떤 무리가 가게 되죠. 빨리 하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탈락되면서 이제 발음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센텐스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I've been reading the book since last Friday. I've been reading the book since last Friday. 자, 이번에는 I have been reading the book since last Friday. 이렇게 지나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since라는 거를 이제 뭐뭐 이후로 이런 뜻이기 때문에 보통 since 다음에 어떤 과거 시점에 오게 되죠. 과거 시점에 오기 때문에 last라는 것이 어떤 Friday 앞에 어떤 과거를 뜻해야 되는 뭔가가 와야 된다라는 어떤 문법적 지식에 의해서 last 빨리 지나가더라도 뭐 last라고 이렇게 유추하시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since를 사용했다고 그러면은 뭐뭐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 이후로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 이런 느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완료 시제를 기대하시게 되는 거죠. 완료 시제. 어떤 그 동작의 출발과 끝이 있는 그런 시제를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이 구간에서 과거와 현재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시제는 두 가지가 되겠죠.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형 두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법 지식에 의해서 I've been reading.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have랑 been이랑 연음되면서 또 have 같은 경우에는 이 v로 축약을 해서 거의 실제로는 발음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I've been reading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발음하니까 I've been reading the book since last Friday. 이거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book이라는 단어를 쳐다보면서 book이라는 목적어를 받아야 될 동사는 read. 그죠? read니까 read를 유추할 수 있는 거고요. 그 last Friday를 쳐다보시거나 since를 쳐다보시거나 앞에는 완료 시제가 왔을 거다라는 생각에. 근데 완료 시제라고 보기에는 뭔가 reading이라는 ing 하나가 들렸으니까 완료 진행형일 거다라고 이런 문법적 유추가 듣자마자 즉석에서 벌어지시는 거죠. 그런 어떤 문법적인 숙달이 평소에 되어 있으셔야지만이 바로 실시간으로 복원도 가능하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거 볼까요?
It's doubtful. It's doubtful if she will recover her health. It's doubtful if she will recover her health. 자, if she will recover her health 였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그 H 발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H 음이 잘 안 들린다고 그랬죠? H 음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혀가 잘 안 들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if랑 she가 연음돼 버리면은 she, if란 이 접속사를 이렇게 발음을 빨리 하지 않죠. 그죠? if she 이렇게 하지 않고 if she 이렇게 하기 때문에 if가 거의 안 들리고요. she도 대명사들은 발음을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f she도 잘 두 단어가 다 안 들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빨리 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It's doubtful if she will recover health 이렇게 확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유추를 해서 if를 유추할 수 있는 법은 doubtful이라는 그 형용사와 if가 자주 의미적으로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뭐뭐인지, if가 뭐뭐인지라고 해석되게 되겠죠. 뭐뭐인지. 그녀가 그래서 이제 자기의 건강을 회복할 건지가 doubtful, 의심스럽다 이렇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이런 어떤 빈칸에 뭘 채울까라는 그런 느낌으로 들으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에다 눈을 감고요. 최대한 들어보시는 겁니다. 들어보시면서 전체적인 맥락과 분위기가 이런 내용의 글이구나, 내용이구나라고 머릿속에다가 전체 내용의 어떤 큰 어떤 숲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야 이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보시면서 유추가 들어가시는 거죠. 모든 문법적 유추와 그런 맥락적 의미 유추는 전체적인 큰 숲을 보고 계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체적인 그저 큰 그림 한 장을 그리는 그런 어떤 준비 단계를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보는 그 디테일한 부분을 가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전체 듣기를 먼저 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진행하고요. 바로 이제 그 반복 듣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법적 그 다음에 맥락적 그런 어떤 유추를 통해 가지고 제가 들려드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듣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 bought this cell phone here last week. I bought this cell phone here last week. I bought this cell phone here last week, but it doesn't seem to be working properly. The battery doesn't last very long. The battery doesn't last very long. The battery doesn't last very long. That's strange. This model's battery is supposed to have a longer life. This model's battery is supposed to have a longer life. This model's battery is supposed to have a longer life than the other ones available on the market. Than the other ones available on the market. Than the other ones available on the market. That's why I bought it. That's why I bought it. That's why I bought it. But even if it is fully charged, it only seems to last for about 30 minutes before turning off. But even if it is fully charged, it only seems to last for about 30 minutes before turning off. But even if it is fully charged, it only seems to last for about 30 minutes before turning off. Let me replace the battery to see if it works better. Let me replace the battery to see if it works better. Let me replace the battery to see if it works better. They're in the storeroom. They're in the storeroom. They're in the storeroom. Just a minute. I'll be right back. I'll be right back. I'll be right back. 처음에 hello, I blank this cell phone here last week. 여기서 지난주에 이 셀폰을 뭐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작동이 잘 안 돼요. 딱 보니까 뭔가 구매했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맥락적으로 뭐 구매했다는 느낌이니까 뭐 지난주니까 과거 시제가 와야 되고 뭐 샀다는 그런 단어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buy의 과거형이 bought. buy가 사다는 뜻은 알지만 이 사다는 불규칙 변화 동사죠. 과거형이. 그래서 bought 해버리면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영어 공부하실 때요. I bought 해버리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그런 유추 과정을 이제 거치면 좋겠죠. But it doesn't seem to be working properly. The battery. 우리가 이제 배터리라고 그러지만 원어민들은 battery라고 해버리죠.
그 battery에 대한 어떤 의문 현상이 벌어진 거죠. T가 R 발음이 되고 그런 것들 이제 flap 된다고 그러죠.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훈련이 안 된 학생들은 못 알아듣겠죠. battery라는 단어를요. 그래서 doesn't last. last라는 것이 지난주 할 때 형용사도 되지만 지속되다. 그죠? 건전지가 뭐 시간이 얼마나 한번 넣으면은 지속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뜻을 모르는 그 동사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 last라는 한 단어가 마지막이라는 그 부사와 형용사 뜻밖에 없다라고 보통 다 알고 있는데 조금 이제 좀 공부하시다 보면 지속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단어에 대한 어떤 지식 문제니까 어떤 어휘 학습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at's strange. 그러니까 그 판매원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That's strange. This motor's battery is supposed to have a longer life. 자, is supposed to 이렇게 됐죠?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보통 뭐뭐다. 이런 게 정상이다. 뭐 이 정도의 의미의 표현이죠. 이 모델 배터리는 뭐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모델보다 조금 더 오래가는 수명이 오래가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뭐 이런 말을 한 거겠죠. 그래서 be supposed to도 머릿속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수거처럼요 저장이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Other ones available on the market. Ones available. 이렇게 해서 이게 여름이 되니까 ones available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이런 다른 거 다 있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 ones라는 대명사에 대해서 어떤 그 대명사 학습을 통해 가지고 ones라는 것은 앞에 지나간 그런 어떤 명사와 같은 종류의 다른 어떤 그 종류를 지칭하는 대명사 중에 하나라는 이런 그런 어떤 학습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ones를 정확히 알아들으면요. 자, 그렇게 해서 That's why I bought it. bought라는 동사와 it이 연음되니까 That's why I bought it. 그래서 제가 이거 산 거예요. That's why I bought it.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우리가 앞에 이제 뭐 bought을 했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좀 편하게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it도 그 셀폰 하나를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부터 언급될 때는 대명사화 된다는 거. 이 대명사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But even if it's fully charged, 보통 이거를 이제 그 charge 이렇게 적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거 charged라고 해야 되죠. 그죠? charge라는 것이 충전하다라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it이라는 것이 그 배터리가 되겠고, 그렇죠? 배터리가 입장에서는 충전하는 게 아니라 충전되는 거니까 이 비동사랑 결합돼 가지고 수동태가 되기 때문에 내 귀에 charge라고 들리지만 charged ed가 붙어서 수동태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문법적 지식이 잘못 듣는 것을 정확하게 복원시켜 주게 된다는 거죠. It only seems to last. 자, 이번에도 지속되다라는 동사로 왔겠죠. Last for about 30 minutes before turning off. 잘 들어보시면 before라고 하지 않고 before라고 합니다. before.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음과 조금 그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어떤 모음들이 상당히 다른 느낌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데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그런 어떤 영어 단어의 그런 모음들의 어떤 의문 현상들에 대한 어떤 사전 학습이 훈련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Let me replace the battery to see if it works better. To see if it works better.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ee 다음에 if절이 오면은 뭐뭐인지 알아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see가 if절을 목적절로 받게 되는 거죠. 이만큼이 if it works가 see라는 타동사의 목적으로 자격으로 주고 온 거죠. 자, 배터리 한번 교체해 봅시다. 그래서 좀 작동이 더 잘 되는지, 그죠? 작동이 더 잘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 배터리 한번 갈아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의미의 어떤 그 묶음이죠. 그런 묶음의 그 세트 표현들이 머릿속에 많이 이렇게 평소에 축적이 되어 있으시면은 그것들이 청각적으로 들을 때 바로 연결이 되면서 의미까지 파악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뭐뭐인지라는 이 if가 그죠? see if, ask if 뭐뭐인지 물어보다, see if, wonder if 뭐뭐인지 궁금하다.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if랑 세트가 되는 동사들이 쫙 그 데이터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They're in the storeroom. They're in the storeroom. They're in the storeroom. 그죠? 여러 가지 배터리들이 이제 복수로 오겠죠. 배터리들이 그 창고에 있으니까 just a minute. I'll be right back. I'll be right back. I'll be right back.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Celine, I need you to edit this sales report for me. I need you to edit this sales report for me. I need you to edit this sales report for me. It has some spelling errors and the sales figures need to be updated. And the sales figures need to be updated. And the sales figures need to be updated. Yes, sir. When do you need it by? When do you need it by? When do you need it by?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It might take you a few days to check the figures. It might take you a few days to check the figures. It might take you a few days to check the figures. Okay. I'll get started on it. I'll get started on it. I'll get started on it immediately.